예, 주간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일정은 역시 FOMC 회의가 되겠죠. 뭐 금리 확률로 나오듯이 금리 0.5%포인트 인상 확률은 아예 제로고요. 0.25%포인트 올릴 것이다가 95% 정도 동결할 것이다라는 확률로 이제 제로 5% 정도 됩니다. 근데 금리를 이번에 0.25%포인트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에 어떻게 금리를 바라보느냐, 경제 지표가 어떻게 돌아갈 것으로 보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연내 금리는 6번에서 7번. 근데 이게 6번, 7번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1.5%에서 1.75%포인트 정도 올릴 것 같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대체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시장이 감당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이상 막 더 세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대차 대조표 축소를 생각보다 일찍 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든가 경제 지표를 상당히 낮게, 굉장히 이제 경제가 나빠질 것으로 전망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충격이 될 거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표 정도 수준에 되는 정도 수준으로 이제 전망을 한다라면 뭐 주식시장은 오히려 정책 불확실성이 지나가는 걸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어차피 올릴 거는 기정사실로 되고 있고, 대차 대조표 축소를 얼마나 빨리 할 거냐, 그다음에 경제 전망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여기에 이제 집중해 보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FOMC는 불확실성 해소 쪽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역대 이제 금리 추이 때랑 주식시장의 어떤 반응 이렇게 살펴보면 미국이 기준금리 올릴 때, 그러니까 이제 10년물 금리하고 이제 좀 비교를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10년물 금리는 어느 정도 금리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이제 같이 좀 반응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대체로 뭐 2년물 금리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주식시장은 어떻게 됐나 좀 비교를 해봤더니 그 차트에서 보시듯이 대체로 금리 올라갈 때 주식시장도 강했어요. 뭐 경기가 좋으니까 올렸겠지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다 보니까 금리 올릴 때 주식시장이 딱히 이렇게 하락장으로 접어든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물론 이번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변수가 따라붙어서 조금 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긴 한데, 어쨌든 과거의 어떤 사례를 보면 대체로 이런 형태를 보였다. 이제 이게 우리가 좀 참고해 볼 만하고요.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하고 코스피 지수하고 움직임을 보면 기준금리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역시 코스피도 올라갔거든요. 오히려 기준금리 올라가는 게 인상하는 게 이제 마무리가 될 즈음 주식시장이 오히려 꺾이는 그런 형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미국 기준금리 올라갈 때 증시는 괜찮았다. 이제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는 게 마무리가 될 때 하락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변수 때문에 이번엔 조금 다르게 그 시차가 좀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이전하고 과연 다를까? 이거는 이제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물가인데, 물가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지금 뭐 모든 원자재가 다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국제유가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국제유가가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130달러 한번 장중에 치고 이제 빠졌다가 이제 지난주 후반에 다시 조금 올라서 109달러 정도로 넘어왔는데, 변화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산유국에서 증산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 당장 증산이 유력한 곳, 그 북해산 원유, 이제 영국 영해에서 나오는 북해산 원유, 그다음 베네수엘라, 이란 이런 데서는 이제 증산할 걸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라크라든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에서 증산 관련된 언급을 살짝 했다가 이제 조금 빼긴 했죠. 근데 그런 발언 공개적으로 했을 때는 그게 아마 속마음일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계속 밀고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의구심을 투자들이 좀 가졌었고 지난주에. 근데 이제 반대로 완전히 추세로 밑으로 떨어지지는 못하는 게, 러시아가 셀프로 제한을 해버리면 지금 수출 제한 규제를 하는데 그 규제가 아니라 러시아 아이씨 우리 안 팔아버려, 이렇게 될 수 있고, 안 팔리면 자기네들이 압박받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사줘버리면 되니까, 지금 뭐 유가 예를 들어서 지금 110달러 이렇게 되는데 중국한테 우리 90달러에 공급할게라고 해버리면 중국이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있어서 뚝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달 다음 주가 원유 선물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변수를 털어내면서 한쪽 방향으로 방향성이 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후반에 유가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요거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의 쉐일 기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쉐일은 근본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땅을 쭉 파이프 한 3,000m 막 이렇게 파고 내려갔다가
제가 이거 인용한 어떤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이거 인용한 건데, 제가 유튜브 내일 인용한 거는 제가 내일 그 자막은 처리를 할게요. 근데 어쨌든 땅속 깊이 들어가서 양쪽으로 쭉 해서 여기에다 구멍을 쭉 뚫어서 요 파이프의 구멍으로 쭉 빨아들여 가지고 끌어올리는 거로 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3,000m 내려가서 옆으로 가게 만들고 거기서 모래하고 막 섞여 있는 걸 끌어올려서 거기서 모래 이런 걸 먼지 같은 거 치워내고 원유만 추출해내고, 이 되게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파고 들어가는 데만도 몇 개월 걸리는데 지금 유가 비싸다고 이거 갖다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쉐일을 드라마틱하게 생산을 늘려가지고 어딜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산유국들이 해결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뉴스로 증가가 되는지, 뭐 중동이 됐든 아니면 뭐 베네수엘라가 됐든 그쪽에서 이제 증산 이슈가 나오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종목들 반응을 좀 보면 우리 시장으로 넘어와서 제일 많이 올라간 건 역시 정책주였어요. 예, 한샘 같은 건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강하게 올라갔고, 다음에 이제 건설주 강하게 올라갔고, 플랫폼 규제 완화 기대감에 이제 카카오 올라가고, 반면에 이제 대형주들은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근데 특히 이제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대형주들이 부진했는데, 이건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그래서 대체로 정책주 쪽에 관심이 많이 몰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에서는 컴투스홀딩스 같은 일부 게임주, 그 다음에 이제 유진기업 같은, 이것도 역시 건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엔터주, SM은 뭐 카카오로 넘어간다, 이제 이런 어떤 이슈가 있긴 했는데, 어쨌든 게임, 엔터, 건자재 정도만 강했고 나머지는 부진했습니다. 이거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빠지면서 덩달아 지수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지는, 예, 그런 형태를 보였고요. 그래서 정책주와 그다음에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좀 크게 수익률이 크게 엇갈려. 예를 들어서 컴투솔딩스하고 에코프로비엠하고 이제 위아래로 해보면 거의 25%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종목별 편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오는, 예,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그러니까 당분간 코스닥 시장이든 코스피든 차별화는 되게 계속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도 그대로 가든 바뀌게 되든 요거에서 차별화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수급이 쏠리는 것과 수급이 계속 나오다가 이제 반전하는 시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주식시장의 자금 동향인데, 잘 보시면 이퀄티, 이게 이제 주식시장이잖아요. 자금이 2주 연속 빠져나갔어요. 이 벽돌색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주 연속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유입이 됐다가 유입이 미미해져서 좀 관망하다가 2주 연속에서 자금이 유출됐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 조심스러워해요. 예,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번 주에 FMC 지나가면서 이 수치 자체가 좀 바뀌는지, 이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FMC라는 변수는 여러 가지 자금을 유출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됐을 건데, 이게 바뀌게 되면서 외국인들 수급에 변화가 생기는지, 이거를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최근에 업종별 자금 유출입 동향인데, 금융 쪽에서 자금이 되게 많이 나가요. 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금융 쪽에서,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 러시아 문제 터지면서 러시아의 돈이 물릴 수도 있다, 제재 여파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해서 빠져나가는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쪽이 자금이 좀 유입이 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테크주, IT 쪽이 유출이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유출이 멈추고 아주 조금 유입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실마리가 되는지는 좀, 저 정도 갖고 뭐 이렇게 유입이 됐다라고 얘기는 못 하는데, 유출되던 게 유출이 줄다가 멈추고 조금 유입으로 바뀌었거든요. 저게 이제 들어오면 미국에서 나스닥이 좀 강해지고 우리나라에 조금 숨통이 트이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IT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약했는데, 미국에 있는 나스닥 시장이 이번 주에 좀 선전을 하는지, FMC 전후에서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도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요거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외국인들 투자들 매매 동향을 보면 삼성전자 정말 열심히 팔았죠. 9천억 팔았고, 우선주 포함하면은 1조 1천억 정도 여기에서만 매도가 났고, LG에너지솔루션, 하이닉스, 현대차, SDI, 뭐 기아, LG화학인데 딱 보시면 IT, 전차, 2차 전지 구도가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차와 2차 전지가 매도의 전부였고, 매수는 이제 카카오라든가 뭐 삼성 엔지니어링, 뭐 그러니까 뭐 업종이라기보다는 종목별로 업종 내에서 골라 담는 그런 형태를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냥 만기일 때문에
대형주 쪽을 좀 많이 판 것 같다. LG에너지솔루션, 코스피 200 편입 이슈까지 더해서 대형주 쪽이 조금 바뀌었다. 근데 이벤트가 지나갔으니까 이번 주에 이제 업종 이 중에서 한두 개 정도라도 좀 바뀌는지 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코스닥 쪽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기관 금융투자 비중이 높아서 제가 빼버렸고, 코스닥 쪽으로 보면은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 역시 많이 팔았고, IT 기업들 매도가 좀 쭉 포진돼 있죠. 예,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매도에 좀 많이 포진돼 있었고, 매수 쪽에서 보면 펄어비스, 스트리오 드래곤, 뭐 JYP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게임주, 아니면 엔터주, 미디어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팔고 그 외 종목들을 매수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어요. 기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업종 내에서 골라담기. 예, 펄어비스는 파는데 위메이드 컴투스 홀딩스는 매수한다든가 뭐 이런 형태를 좀 보였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뭐 파는 종목과 사는 종목이 조금 엇갈리는, 그러니까 업종별 특징이라기보다는 업종 내에서 종목을 좀 골라 담는,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관이 코스닥을 좀 주도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이게 제가 보기엔 길게 끌고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짧은 텀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아서 기관 쪽의 매매 종목을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데일리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계속 그 기관 외국인들의 매매 종목을 이제 좀 집중적으로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FMC, 저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2%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금리가 여기서 이제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완만하게 움직여지고, 이를 계기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완만하게 바뀌는지, 요 FMC 전후에서의 증시의 변화 체크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주간 단위로는 11월 이후에, 그러니까 주간으로 국제유가가 제일 많이 빠졌거든요. 뭐 낙폭이 엄청나게 크진 않습니다. 주중에 거의 10% 가까이 빠졌다가 이제 한 5%대로 낙폭이 줄긴 했는데, 어쨌든 국제유가가 좀 휘청거리긴 했잖아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유가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항목은 수요 공급도 있지만 선물, 투기 세력들의 움직임도 일부 영향을 준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만기일이 다음 주에 다가오는데, 만기 전에 퍼포먼스를 위로 한번 확 올렸다가 이제 떨어뜨리기를 할지, 아니면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달이 아니라 그 다음 달까지 연장전 이렇게 갈지. 근데 어쨌든 이번 주에 국제유가가 좀 안정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 수급에 좀 변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이 공매도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 부작용으로 이제 이 설명을, LG에너지 솔루션 공매도를 치면 시가총액 2위 종목이죠. 이게 지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지수 떨어지게 되면 하락 방향에 베팅을 하는 게 좋겠네. 그러면 선물 매도를 쳐버리고, 그러면 또 대형주 다른 어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까지 끌려서 내려가는 그런 형태가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작용을 할 거냐, 아니면 LG에너지 솔루션만 빠지고 나머지는 이 종목은 뭐 저거대로 따로 놀라 그래, 그냥 여기에 집중됐던 자금이 빠져나와서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는 그런 구도가 될 거냐.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나비 효과가 각각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스트 시나리오나 이제 그 기준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차 쪽에서 뭐래도 움직이면은 긍정적인 효과. 근데 그게 덩달아서 다 같이 밀려버리면 지수는 그냥 굉장히 정신없이 없게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거하고 딸려서 내려가느냐, 차별적으로 전차 군단이 이제 움직이느냐, 요걸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만하고 인도가 우리나라하고 수급이 좀 비슷하거든요.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만 패는 게 아니라 대만하고 인도는 더 많이 팼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같이 움직여야 된다. 이게 같이 움직인다는 의미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원자재라든가 이런 가격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만 인도 증시가 반등을 한다라면 우리 증시도 올라간다. 그럼 외국인들이 아까 제가 많이 팔았던 종목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돌아서면서 코스닥에 딸려가는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종목들별로는 정책주가 지난주에 제일 셌는데, 이제 보통 예탁금이 급증을 하면서 그 정책주를 연속적으로 끌어올리는 자금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서 예탁금도 주의 깊게 보려고 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대형 수출주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러니까 대형 수출주라고 하면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는 전차 군단, 그러니까 IT와 자동차인데, 여기에 이제 철강, 화학도 이제 포함을 시켜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그러면 악재 피크가 지나가면서, 정책은 사실 이제
뭐 나쁘게 얘기하면 살 거 없을 때 절로 들어가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메인 종목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지수를 끌고 다니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안정적이지 않을 때 선호받는 측면도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수를 선호할 수 있는 장세로 바뀌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쪽 종목군들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LG에너지 솔루션이 되게 못된 짓을 한 거예요. 한편 보면 지금 이게 60만 원대에서부터 39만 원대까지 빠져버렸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혼자 빠진 게 아니라 LG화학 빠진 거 보세요. 그리고 삼성 SDI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 떨어뜨려 버렸거든요. 예, 그러면 이때 뭐 관련된 종목들이 약한 거지. 근데 이게 테슬라 주가인데 테슬라 그렇게 안 빠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제가 보기엔 2차 전지는 다시 반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하는데 적어도 지금까지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코스피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 근데 무조건 나쁘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언제 갑자기 또 반전할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공매도가 나왔다라는 거는 어느 시점에서는 쇼커버가 나올 수도 있는 거가 되고 이 종목 때문에 같이 억울하게 빠져버린 종목들은 얘는 실적 대비 너무 빠졌는데 라고 해서 확 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한 종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나가면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제가 유튜브 방송은 마감 브리핑 방송은 되게 짧게 심플하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해서 기업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여드리는 이제 뭐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생각하는 코스피가 왜 시장이 이렇게 못 움직이는지 그 이론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시간도 가질 거고 하니까 좀 바뀌는 내용들도 많이 같이 공부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